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제는 시행자 중에서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여기 시행자 이렇게 쭉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조합이죠. 다른 사람도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뭐 LH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죠. 우리는 조합이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조합은 도시개발조합은 어떨 때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가 될 수 있죠. 자, 이제 조합을 설립해서 합니다. 조합은 작년에는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까요? 나온다고 전화 왔던가요? 앞으로 올 거래요? 자, 나올 겁니다. 학력은 뭐 한 해 쉬면 또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이죠. 자, 도시개발조합.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그럼 조합을 설립할 때는 그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몇 인 이상이면 정관을 작성할 수 있다고요. 7인 이상. 7인 이상이면 정관 작성. 조합 시행자할 때는 약정서가 정관이라고 했잖아요. 정관을 작성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자, 예를 들면 우리 인천 서구, 이 서구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조합을 설립해서 해요. 인천 서구에 조합을 설립해서. 그러면 인천 서구청장도 있고 인천시장도 있고. 자,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인천시장이에요? 서구청장이에요? 지정권자는 시도의사라고 했으니까 인천시가 개발구역 지정해 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정권자죠? 그러면 여기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 이 조합 설립 인가는 누구한테 받을까? 서구청장한테 여러분은 인가를 받을까요? 아니면 이 인천시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될까? 우리 개발법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는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아라. 이렇게 나와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정비법이라는 주택법에서 거기에서 조합들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데 도시개발법은 이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해 주잖아. 조합 설립 때문에 너 시행자 시행해라 그러고. 그러니까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는다. 그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는다. 그래서 우리 일부러 제가 진하게 표시해 놨잖아요. 진하게 표시된 것은 제 마음이다 그랬어요. 마음을 받아주셔야 돼.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인가를 받았어요. 근데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거예요. 변경할 때도 이 청구안의 내용을 변경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변경도 인가 받아요? 안 받아요? 항상 변경은 똑같은 행위다 그랬잖아요. 변경도 인가 받습니다. 근데 변경은 변경인데 경미한 변경, 경미가 문제죠.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세요. 자, 경미한 변경 두 개 뭐 있습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사무소 소재지 바꾸는 거 느낌상도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알리는 방법, 공고 방법 변경은 뭐 한다? 신고합니다. 그래서 신고다. 이런 부분들 지금이 잘 나왔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합을 설립하려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동의 얻어야 계세요? 안 얻어야 계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조합을 설립해서 열심히 일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조합 설립에 주민 동의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조합을 설립할 때 주민 동의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조합 설립할 때 얼만큼의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얼마 얻어야 돼요? 그 대상구역 여기가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는 지역에서 토지소유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할 거예요. 이 대상구역의 토지 면적 얼마요?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우리 개발 항상 동의자 수 산정할 때는 중요한 게 앞에 많이.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앞에 많이. 우리 개발법은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정비법에서는 면적보다 소유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렇게 앞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개발법은 소유자보다 면적이 중요한 게 앞에 많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와 그리고 면적에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된다. 3분의 2분의 1 여러분들 체크합니다. 이때 이 동의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자, 동의자 수 산정 밑에 꼼꼼 체크 나왔죠? 동의자 수 산정할 때 이 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있대. 국공유지가. 자, 여기를 보니까 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 토지 면적이 담갔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5,000제곱미터 땅 한 필지가 있는데 A1과 A2와 A3가 3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고 여기는 B가 3,0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C도 개발구역 안에 1,0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고 D도 1,0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E도 1,0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고 F도 1,0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고 H도 1,0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G도 1,0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인천시도 이 안에 1,0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면적 3분의 2 그러죠? 면적을 산정할 때 이 안에 국유지, 공유지가 있으면 국공유지도 포함해요, 제해요? 포함. 여기서 포함합니다. 포함. 그래서 여기를 제외한다고 잘 나왔으니까 국공유지 포함한다. 그리고 또 토지 소유자 수 산정할 때 자 여기 보니까요. 자 여기에 하나의 필지를 A1과 A2, A3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3명이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하면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봅니까? 공유하더라도 소유권은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공유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소유자 산정할 때 대표하는 한 명을 토지 소유자로 받아. 수익권 하나니까 공유하면 대표 한 명. 그런데 여기 공유 토지면 대표자 한 명을 소유자로 보는데 여기가 집합 건물이 있대요. 자, 아파트가 있어요. 501호, 401호, 301호에 이들이 구분 소유하고 있는 구분 소유자야. 그럴 때는 구분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각각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요거 없으면 그냥 공유 나오면 한 명. 근데 그게 집합 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다. 그럴 때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구분 나오면 각각.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보니까요. 3번은 우리 개발구역 지정할 때 지난 시간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고 공람했잖아요. 의견 청취. 그죠? 근데 공고 공람 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토지 소유자 수를 증가시켰대. 공고 공람 전도 아니고 공고 공람 후에. 왜 그랬을까? 냄새 나요? 안 나요? 납니다. 나면 그 증가된 자는 동의자 수에 산입해요? 산입하지 않아요? 산입하지 않는다. 공고 공람 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증가시키면 동의자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니까요. 4번은 자 우리 개발구역 내 원래부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C를 너를 뭐라고 부른다? 원주민, 그죠? 원주민 그래요. 원심 그런 게 아니고 원주민. 그러면 이 C가 조합 설립에 동의했던 사람인데 또 마음이 바뀌네. 마음이 바뀌어서 동의를 철회하려고 해요. 철회할 수 있을까요? 언제 철회할 수 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철회할 수.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철회라는 것은 안 되지만 인가 신청 전에는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전에는 철회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은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을 본다. 여기 있는 원주민으로부터요. 갑이 토지를 샀어요. 그러면 갑은 토지를 취득한 취득자죠. 근데 동의한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사람도 동의도 승계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의를 승계한 이 취득자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주민, 취득자 모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4번은 원주민, 5번은 취득자, 인가 신청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거기에 이제 동의 순서 방법이에요. 방금 전에 동의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3분의 2분의 1 이렇게 동의 얻으라고 그랬죠? 3분의 2분의 1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3분의 2분의 1은 먼저 이 안에 있는 사유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먼저 얻어라. 근데 만약에 사유토지가 이 동의 요건에 미달하면 그때는 그 다음에 이제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 요건을 충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동의 순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의자 수 산정할 때 오늘 문제도 나갔지만 살짝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서 도시개발조합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최소한의 인원수는 몇 명이냐. 자, 이런 인원수 구하는 거 조합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최소한의 인원수는 몇 명이냐. 자, 3분의 2분의 얻으라고 그랬잖아요. 최소한의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자, 먼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 얻어라 그랬잖아요. 면적 3분의 2. 근데 면적을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 면적 포함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전체 면적이 되겠잖아요. 전체 면적이 얼마 되겠습니까? 5천, 8천, 9천, 만, 만천, 만, 13,000, 14,000 여기까지 포함해야죠. 아까 국공유지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5,000제곱미터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자의 소유자의 동의 얻어라.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면 여기 2, 50, 3일은 3, 2일은이 3만. 3만을 3으로 나누니까 만이죠. 10,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니까 큰 것부터 얻으려면 어떻게 얻으면 되겠어요?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만도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는 A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렇게 얻으면 되네요.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이에요? 4명. 자, 여기는 4명 이상 더 얻으면 되죠? 자, 두 번째. 이제는 면적에 상관없이 토지 소유자 총수. 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총수가 지금 몇 명이에요? 총수. 여기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명이죠? 인천시도 사람이에요. 자, 9명에 얼마? 2분의 1 이상. 그럼 여기 몇 명이에요? 5명, 그죠? 5명. 또 4.5명 그러지 마시고, 사람 쪼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4.5.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얻으면 되죠. A, B, C, D, E. 이렇게 얻으면 돼요. 여기 아무 하나 얻으면 되잖아요. 근데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 우와! 또는이 아니라, 우와! 총수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요 놈도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1번과 2번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최소한 얼마 얻어야 돼요? 몇 명 얻어야 돼? 자, 1번 4명 얻으면 2번 요건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5명 얻으면 1번 요건도 충족되고 2번 요건도 다 충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야 되는 최소한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5명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5명. 동의자 수 산정.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동의자 수 산정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의 법적 성격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은, 우리 개발조합은 명칭만 조합이지 설립은 인가되면 설립되는데 조합은 명칭만 조합이지 법인이에요. 조합은 법인인데. 그러면 조합은 언제 법인격이 부여되냐? 언제 조합은 성립합니까? 언제? 인가받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0일 이내 설립 등기를 하는데 조합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성립은 언제 한다고요? 등기함으로써. 설립은 인가되면 설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합의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등기가 돼야 인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법인격이 있는데 민법 시간에 여러분 인 그러면 자연인 법인. 법인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있잖아요. 자, 이건 사단법이니까요? 재단법이니까요? 이것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무슨 규정을 준용하라고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라. 그래서 조합의 법적 성격 부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